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산 계정에 대한 전표 관리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기타 당좌자산 관련 거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자산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단기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1년 이내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1년 이내로 빌려주는 조건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1년 단위의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로 1년 이내로 우리가 대여, 빌려준 돈이란 뜻이죠. 그래서 상환 조건으로 우리 자금 대여한 경우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또는 보통이 예금에서 이체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체해준 만큼에 대한 보통 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단기 대여금의 회수예요. 단기 대여금의 회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1년 이내로 받기로 하고 빌려줬던 돈을 그 1년 이내에 상한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죠. 자,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딱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만 빌려주진 않겠죠. 이자를 같이 붙여서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같이 붙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미수금. 자, 미수금은 우리 일반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이나 또는 제품이 아닌 것들을 매각했을 때. 자,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다른 물품. 자, 대부분이 유형자산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이러한 다른 물품을 매각,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바로 즉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오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매각한 자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매출이 아니죠. 수익 계정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처분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회수가 있습니다. 회수는 내가 못 받았던 그 돈을 이제 다시 받게 됐다. 현금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현금화했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못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반대, 선급금도 있어요. 자, 미수금은 내가 못 받았던 돈이면 상급금은요, 내가 먼저 줬던 돈이에요. 자, 먼저 지급했던 돈. 대부분이 계약금대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를 선급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를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현금, 이러한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급금이라는 애도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 시점이 되면, 상품이 나한테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계약금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내가 상품을 받았으면 더 이상 먼저 준 게 아니죠. 이젠 그 가치만큼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과 또는 원재료라는 자산과 함께 대변에 선급금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액 말고 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잔액은 외상이라면 외상 매입금 또는 바로 받았다면 현금 또는 보통예금, 카드로 나머지 결제했다면 미지급금으로 넣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발생과 정리 또는 발생과 회수를 반복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요. 거래처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외상으로 처리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먼저 선급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외상 매입금으로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금액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계정 과목을 미리 썼다면 그 부분이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메뉴에 들어가서 잔액을 확인하고 정리, 처리하시오, 분개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실 때는요. 그런 용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거래처랑 거래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 거래처랑 전에 돈을 받은 적이 있나? 돈 준 적이 있나? 또는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나? 이러한 경우들을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생과 회수에 대한 이러한 분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 임시로 지급하는 돈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자, 여기 써있죠. 예를 들어 출장비 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출장을 떠나는 직원에게 미리 그 출장에 대한 비용을 현금이나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서 미리 지급을 한다거나 내가 지출은 정확하게 있지만 그 지출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자산에 대한 계정 전표 처리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산입니다. 아직 임시로 처리한 돈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우리 출장비 등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는 가지급금, 대변에는 우리가 출장비 지급한 수단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급금을 증가시키셨다면 이 증가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출장비 정산을 할 때, 자,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 정산하였다. 뭐 이러한 형식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썼는지가 확정이 됐죠.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변에 사용했던 비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을 받았던 만큼만 줄여주시는 거예요. 받았던 만큼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용을 내가 더 비용을 많이 쓴 경우라면요. 더 많이 쓴 경우라면 해당하는 그 직원이 받은 돈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썼으면 그땐 현금이 대변에 더 반영이 되면서 우리 직원한테 현금으로 추가적인 돈을 더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가지급금보다 비용을 덜 썼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얘처럼 차변에 현금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주의해서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실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어떠한 거래들이 발생하는지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1번 보시면요. 4월 5일 날 보람 약품에 300만 원을 6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하고 자, 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발생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한 후에 자, 이자 먼저 받았대요. 이자 공제한 후에 297만 원에 대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여해줬다. 자, 그리고 신규 거래처 코드는 304번이다. 자, 304번으로 보람약품을 등록하고 하란 얘기네요. 그럼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일반 점표 입력에서 4월 5일 보시면 자, 일단은 구분은 차변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6개월 안에 받기로 한 돈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자, 거래처는 직접 입력하라 그랬어요. 추가하라 그랬죠? 자, 새로운 거래처를 넣으실 때는 플러스 키 눌러서 적용하는 거 우리 해봤었죠? 자, 플러스 키 누르시고 보람약품.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304번으로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없으니까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차변 금액이 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300만 원만큼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자를 먼저 받은 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297만 원만큼 빌려준 게 되겠죠. 하지만 단기 대여금은 300만 원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우리 3만 원만큼 1%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전부 보통예금에서 우리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요. 4월 8일에 안산 기업에서 원재료를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300만 원을 지금 무언가를 사온 게 아니라 계약만 한 상태예요. 그리고 뒤에가 중요하죠. 10%의 계약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의 10%, 300만 원의 10%면 30만 원이죠. 30만 원만큼을 먼저 지급했대요. 그럼 우린 선급금을 지급한 겁니다. 자, 선급금. 자, 4월 8일에 차변에 선급금. 자, 우리 먼저 지급하거나 받아야 되거나 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무조건 거래처 쓰기로 했어요. 아까 단기 대여금도 썼었죠. 안산기업 거래처는 꼭 기입을 해주시고 30만 원. 자, 30만 원은 우리 당좌 예금, 당좌 수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3번 4월 10일에 영업사원 남상원에게 지방 출장을 명하고 여비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거래처 코드 700번으로 등록할 것. 자, 그러면 남상원을 우리 거래처 코드 등록한 다음에 진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일단 10일에 차변에 출장 가는 직원한테 돈 지급할 때, 현금 지급할 때 뭐라고 했죠? 가지급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지급금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또 추가해야 되니까 플러스키 누르시고 남상원 거래처 코드는 700번 그리고 차변에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4번 이어서 보실게요. 4번을 보시면 4월 16일에 영업사원 남상원에게 지급한 50만 원이 자 3번의 내용이 출장비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니까 항공료로 20만 원, 그리고 숙박비로 15만 원, 식사대로 10만 원을 지금 사용했네요. 그럼 우리는 총 50만 원 중에서 45만 원만 사용했으니 남는 5만 원만큼은 다시 회사에서 회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16일. 사변에 우리가 출장 가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 이러한 비용들은 여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남상원은요, 지금 남상원은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여비교통비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거래처 넣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또 현금도 써주셔야 하고, 대변에 가지급금 넣어주셔야겠죠? 가지급금은 거래처 걸었었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대변 먼저 써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차변 내용을 먼저 기입을 했는데 여러분은 문제 풀이하시면서 바로 적으시는 거라면 대변부터 먼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은요, 기타 자산들에 대한 거래들을 봤어요. 자, 그 기타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또 이제 자산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 자산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